네, 2회차 강평할게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시 답안 없이 그냥 문제 분석하고 논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제 수요일에 있었던 590 행시 문제 간단하게 리뷰 좀 해보면서 우리 시험에 한번 리뷰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정도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예, 1번이 제가 50점이 아닌 30점이죠. 죄송합니다. 30점이고 문제 1번은 대집행이랑 대행이에요. 이전 명령, 인도 명령 43조에 나오죠. 우리 법 43조에 따라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이전 의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A시장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대집행과 대행입니다. 우리 법 89조에 있는 대집행이랑 대행은 44조죠. 네. 대집행은 인도 명령, 인도는 대집행이 안 된다. 이전은 대집행이 된다. 근데 둘 다 대행은 가능하다. 그런 거였고.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행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유가 있잖아요. 대행 사유. 이제 그 사람이 진정한 보상금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귀책 사유 없이 그 사람이 귀책 사유 없이 그 사람이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그런 법이 정해놓은 그런 사유에 해당할 때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갑이 이미 뭐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그러니까 이제 대행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기 때문에 대행은 안 된다. 대집행은 이전은 대집행 된다. 인도는 대집행이 안 된다. 네, 그거죠. 아무튼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집행 문제가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배점을 좀 크게 한번 내봤고요. 20점으로.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참고로 이제 논리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법 89조의 대집행 규정이 있잖아요. 이 만약에 우리법 89조의 대집행 규정이 만약에 특례 규정이라면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라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되는데 토지 인도 명령은 이 법에 있는 43조의 의무잖아요. 토지 인도 의무가 되겠죠. 토지 인도 의무는 우리 법에 있는 의무이다. 다시 만약 우리 법 89조가 특례 규정이라면 43조의 인도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례 규정인지를 따져봤더니 아니더라.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행정대집행법을 일반법으로 해서 그냥 우리 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라고 해서 양 규정의 관계를 좀 적어주고 특례 규정이 아니다. 라고 보여준 다음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로서 인도 의무 불이행 시에는 대집행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설문 한번 빨리 볼게요. 빨리 보면 A씨는 택시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취득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A씨는 재결 신청하여 수용하고 이전한다는 보상금 1억을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그런데 갑은 토지 소유자죠.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수용 자체의 거부가 아니라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A씨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A시장은 갑에게 절차가 완료됐음을 이유로 이전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네, 특이사항은 없네요. 됐고 물음 2번 갑이 위 명령에 대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 판결이 내려졌어요. 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위 명령에 대해서 공정물 이전 인도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대요. 네. 근데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기판력의 문제죠. 이 기판력이 제한적 긍정설이잖아요.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도 미친다. 근데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네. 취소 소송에서 기각이다.
처분은 적어도 당신이 주장하는 이유로는 위법은 아니다라는 기각 판결을 내렸을 때 후소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국배에서의 법령 위반의 개념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기판령 문제다.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다른 시험에 한 번씩 최근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는 쟁점이라서 가볍게 다뤄봤고요. 문제 2번은 우리 기출입니다. 31회 기출 문제고요. 요거 좀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 문제 넣었어요. 우리 행정기본법 36조고요. 사항을 볼게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량의 처분, 원처분을 말합니다. 다시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항의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뒤에 괄호하고 이의 신청의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소요 대상이 된다. 제소기간은 똑같이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네, 이게 우리 행정기본법 36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올해 3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올해 3월에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1회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을과 병이 잘 아시는 문제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을 같은 경우에는 보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죠. 보자. 문제를 같이 볼게요. 갑은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 개공을 결정고시했고 을은 하향조정을 결과는 이의 신청을 했다. 을은 이의 신청을 했고 병은 위 이의 신청이랑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려졌다. 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졌죠. 요 을 같은 경우 다시 을은 이의 신청, 병은 행정심판 각각 제기했고 둘 다 각각 금액이 바뀌었어요. 처분 변경. 둘 다 이의 신청을 거친 결과 처분이 변경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결과 처분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소요 대상과 제소 기간을 물어보는 이 문제 다 아시죠? 31회 이 문제인데 문제에서는 10점짜리 문제였어요. 문제 1번이었나 문제 2번이었나 아무튼 됐고 근데 과거에 우리 이 행정기본법 36조에 최근 개정된 이 법 규정에 따르면 뭐 병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병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쳤으니까 원처분 유리하게 수정된 원처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유리하게 수정된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 자체 고연하자 여부를 가지고 소요 대상을 따지는 거죠. 제소기간은 재결사 정보 송달일로부터 다시 한번 기산한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고 을의 경우만 이야기할게요. 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 적극적인 변경인지 소극적인 변경인지 그걸로 논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현행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복잡한 학설 그런 논의가 필요 없어졌다. 왜냐면 법에서 명시를 해줘버렸기 때문이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쳤고 처분의 변경이 있었으니까 소요 대상은 변경 처분, 제소 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산일을 물었으니까 아무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 개정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괜히 뭐 복잡한 문제로 하는 것보다 우리 기출 문제가 딱 좋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변경 처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 출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30회부터 34회까지, 33인가 34회까지 거의 매년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간평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계에서 이제 법학계에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좀 이러저런 교수님들의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됐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최종적으로 현행법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모르면 그냥 빵점 받는 빵점이 아니라 빵점까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했고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상규정 흠결 시의 손실보상 가능성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과거 입법고시 문제고요. 네, 보시면 이제 부공법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요. 부공법에 보면은 공무원이 산정할 때 또는 평가사들이 공시업무 할 때 조사평가를 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측량조사를 해야 돼요. 측량조사를 하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라는 규정은 없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공법에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거나 준용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갑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네. 일단 보상규정 흠결시 논의가 필요하고 그 이전에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죠. 공제적 특보해서 이제 특별한 희생이랑 보상규정 흠결 요 두 개가 거의 손실보상의 일반론을 물어볼 때는 요 두 개가 거의 쟁점입니다. 특히 보상규정 흠결시가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편이고 특별한 희생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것도 그냥 둘 다 그냥 디폴트로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넣은 이유는 올해 행시 문제 5급 공채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한번 보려고. 네, 행시 문제 좀 어렵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출이 아니라 과거에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지만 어쨌든 교수님이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문제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2회차 강편 가볍게 좀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이시다반을 작성을 못했어요. 아무튼 양해 좀 부탁드리고 5급 공채 문제를 빨리 좀 볼게요. 네, 5급 공채 문제입니다. 행정법 올해 25년도 문제고요. 쟁점은 우리 시험이랑 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짚어드리는 것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쟁점을 보시면 문제 1번에서는 물음 3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물음 3번이랑 요 물음 1번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행정조사가 나왔어요. 방문조사.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 그 아시죠? 위법한 행정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갖고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 있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점으로. 네. 위 방문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방문조사를 할 때 증표를 휴대해서 제시하라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관련 법령이 나와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증표를 휴대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해서 근데 데이터는 제대로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조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권력적 행정조사거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조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처분의 위법성 여부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갑의 주장 당부까지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논리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논리를 최종적으로 위법이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위법인데 어떤 이유로 위법인지에 대해서 배점이 20점이나 나왔으니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절차상 하자로 가시면 됩니다. 절차. 그러니까 이제 자료 조사는 이런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행정 절차 중의 일종이다. 네. 행정 절차가 뭐 사전 통지, 유죄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사 역시 절차의 일종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로 보고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로 끌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문조사의 법적 성질은 뭐 행정조사다, 권력적 행정조사다 라고 하고 뭐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위법성을 먼저 검토를 해주고 위법성 검토한 다음에 그 위법의 내용을 따질 때 절차상 하자로 이제 독자적 위법성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물음 2번은 됐고 물음 3번은 보상규정 흠결 시의 손실보상 가능성 논점이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손실보상하면 우리 법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손실보상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거는 간접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간접손실보상.
보상 규정이 흠결된 경우. 아무튼 죄송해요. 간접 손실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손실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손실보상. 근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볼게요. 근데 보상 규정 흠결만이 논점이 아니에요. 배점 또 20점이죠. 아무튼 또 이제 우리가 손실보상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마지막에 해당 휴원 명령은 적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볼게요. 한편 A시장은 대규모 산불에 따른 피해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어린이집에서 그 Y 어린이집에 대해서 휴원을 명령했어요. 그로 인해서 Y 어린이집의 원상 대부분이 다른 데로 옮겼다. 갑은 이제 어린이집 원장 뭐 그런 데겠죠. 등록인원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손실을 입은 거 팩트. 휴원 명령은 적법했던 거 팩트. 그렇다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근데 손실보상 규정은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다. 이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제 공공필요, 재산권, 적법한,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보상 규정은 일단 대놓고 나오고 있는 쟁점이고 특별한 희생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은 재산상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지를 논의를 적어줘야 되겠죠.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면 애초에 뭐 보상 규정 이런 건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경계이론 분리이론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배점이 크니까. 경계이론 분리이론 논의 끝에 경계이론으로 간다. 그리고 경계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형식과 실질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하면 되겠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우리 생각을 믿고 가면 됩니다.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보상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특별한 희생인 거예요. 근데 좀 이거 애매한데 이거는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이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 1번 받고 문제 2번은 첫 추변이 나왔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우리는 잘 준비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위에 건 뭐 필요 없고 뭐 정보 공개법 이런 거 있거든요. 아무튼 필요 없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다들 아시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핵심이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네, 기사 동의 없으면 동일하지 않으면 첫 추변이 안 된다. 그리고 첫 추변이랑 같이 세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기속력이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소송 도중에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여기가 첫 추변이고 기속력으로 가면 기속력이라는 게 인용 판결이 내려졌을 때 처분이 위법이라는 인용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반복이 금지되고 재처분 의무가 생기고 그게 기속력이잖아요. 아무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 반복 금지요. 그런 거죠. 아무튼 기사동을 매개로 해서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저는 예전에 우리 수업 때 설명드렸지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된다. 그래서 소송 도중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결과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는 이미 이제 버스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반복이 금지된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때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고 요거는 법형행위 나왔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3조 사망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시행규칙이니까 일단 불형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이 면허할 때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단 말이죠. 대적 구속력 여부, 법형행위로서 대적 구속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 설문 2번을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취소 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약간 완화하는 기존의 종전의 원처분보다 조금 유리하게 변경된 재결을 한 거죠. 그래서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 3개월로 변경되었다. 네. 일부 취소 재결을 하면 그 즉시 변경되는 거예요. 취소 명령 재결을 하면 행정청이 새로운 변경하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취소 재결이 내려지면 그 즉시 행정청의 추가적인 액션 없이 즉시 처분이 변경되는 겁니다. 아무튼 유리하게 수정되는 원처분이 되었어요. 갑은 이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상 적격은 유리하게 수정된 원처분으로서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3개월로 변경된 원처분이 소요 대상이 된다. 피고 적격은 원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그런 거죠. 네. 행시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이죠. 이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시험 범위가 넓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넓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출문제만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도 저는 합격권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또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아무튼 그래봤자 제 생각에는 마지막은 기출문제랑 판례? 기출문제의 빈틈을 좀 메워줄 수 있는 판례 정도? 그 정도로 보완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파이널 3회차는 제가 우리 판례 강의 때 했던 판례들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 좀 기억할 만한 시의성이 있는 판례들 위주로 좀 설명할 거 설명하고 설명할 필요 없이 당연히 알 법한 판례들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판례로 좀 총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회차를 다 모의고사 형태로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하우패스 강의도 좀 쉬게 됐거든요. 아무튼 죄송하고 여러분은 꼭 남은 기간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 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